오늘 제가 좋아하는 북한산에 일출 보러 한번 가보려고요. 북한산에서 일출 보는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북한산으로 가보시죠. 고고! Hey, I'm a stranger, here to win, here to sin. Oh, hey, gonna make it. Game is on, I can't go wrong. I may just seem to play it cool. I may just rewrite all the rules. Money maker, so but never tell. I heard a rumor. Money maker, watch me cast a spell. Rumor, rumor. Money maker, gotta pay to play. I heard a rumor. I'm a taker, going all the way. Rumor, rumor.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물론이 맞바람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하네요. 아, 확실히 추워요. 추워. Never fall, stay on your toes. I may just seem to play it cool. I may just 아, 진짜 이제 해 뜨려고 그러니까 하늘이 정말 예쁘게 변하고 있어요. 이 지평선 위로 여명선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색이 뭔가 그라데이션 색같이 점점 예뻐지네요. 아, 너무 좋다. rumor, rumor. Money maker, gotta pay 와, to 진짜 play. 멋있다. I heard a rumor. 아, 백운대 드디어 다 왔습니다. 야, 여기 북한산 벽인데 정상 태극기입니다. 아, 바람이 엄청 부네요. 야,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금 1시간 36분 걸렸네요. 근데 836m 도착했습니다. 성공. 오! 아, 좋아. 이야, 좋다. 아, 추워. 여기만 내려와도 그래도 바람이 덜 부네.
짠. 일출 진짜 너무 멋있네요. 와. 마지막으로 100군데 갔다가 이제 하산합니다. 백운산장도 지나서 내려가고 있어요. 해가 나니까 금방 따뜻해지긴 하네요. 아까는 엄청 춥더니 금세 따뜻해졌어요. 좀 아쉬운 게 지금 단풍이 이미 다 져가지고 단풍은 볼 수가 없네요. 올해는 제가 단풍 구경을 거의 못했어요. 혹시나 조금 북한산에도 단풍이 남아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단풍 다 떨어지고 지금 앙상한 나무만 남아있네요. 딱 8시 58분. 지금 내려온 시간이 9시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을 거의 5시에 해가지고 정상 찍고 내려오니까 딱 4시간 걸렸어요. 북한산에 일출 산행 올만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침 시간에 오면 확실히 붐비지 않아 가지고 여유롭게 산행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실 여기 주차장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주차를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일출 보러 오실 때는 자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차 가지고 오시기에도 편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려서 백운대까지 바로 오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쉽게 이 산에서 일출 볼 수 있는 곳인 만큼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여기는 발행이네요. 네. 야, 바닥 봐요. 돌로 돼 있고.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저도 서울에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서울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는 처음입니다. 예. 와. 강렬한 북한산 일출 영상으로 시작한 시민 영상 특이점. 오늘 저희는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정에 와 있습니다. 멀리까지 보인다고 해서 망원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탁 트인 느낌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 생각하니까 오늘 정말 좋은 방송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촬영을 오늘 망원정에서 네. 한다고 하니까 여기 얽힌 이야기만큼 희망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조사를 해오셨군요. 센스 짱이야 우리 김민 씨. 네. 제가 좀 조사 좀 해왔는데요. 아주 먼 옛날 세종대왕 7년 1425년인데요. 그해 가뭄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나와봤는데 이 정자에 도착하셨을 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네. 소낙비가. 그러면서 여기가 기쁜 비를 내리는 정자다. 그래서 희우정 이런 이름을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바로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 요즘 유행하는 그러니까 잘 연습 나가는 좀 해가지고. 예. 예. 자, 그렇습니다. 망원정, 희우정 그런 것처럼 희망을 전하는 곳이 바로 이것이 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시민 영상 특이점이 올 한 해 좀 더 많은 에너지와 희망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 송수사님은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희망사항 여쭤봐도 될까요? 희망사항이요. 작년에 제가 다이어트 좀 했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이 진짜 예. 품이 남아요 진짜 옷이. 와. 감량을 한 것도 중요한데 올해는 조금 근육도 만들고 해가지고 꽃중년이 되고 네. 싶은 마음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작은 딸하고 한강 산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한강 산책이요? 근데 한강 산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일상적으로 할 줄 알았어도 네. 안 했는데 코로나다 뭐다 하다 보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아예 그때 그걸 같이 산책을 할 걸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올해는 그거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지나가 보니까 비범하게 변했던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과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만 2021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시민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다들 잘 지냈어요?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다음 한 달이 그냥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쵸? 이젠 진짜 2021년이 오네요. 새해가 오는 게 좋은 이유는 뭔가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 아닐까요? 맨날 똑같았던 루틴에 새로운 일을 첨가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별해야 할 것들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에겐 2020년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냥 흘려보내지 말자고요. 새로운 계획을 하는 일은 참 설레요. 그쵸?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또 그걸 이뤘을 때를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어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막상 해나가는 과정은 그리 즐겁지 않죠. 저희가 지금까지 수백 번은 목표로 세워왔을 법한 일들, 다이어트, 운동하기, 건강식 챙겨 먹기, 하루 30분 책 읽기, 아침 5시 기상,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스페인어 공부하기 등등등등. 그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순간부터 처음 열정은 잊어버리고 그 자체가 지겨워져요. 그렇기에 어떤 일을 그저 본인의 처음 열정으로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걸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요. 결국 내가 이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엔 계획을 좀 달리 해보자고요. 그리고 일단요, 그 어떤 것보다 지속하는 게 답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뇌를 너무 많이 쓰면요, 몸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30분 정도라도 매일 30일간 해내는 걸 1차 목표로 잡으세요.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해서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짧은 시간이라도 30일간 먼저 지속하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목표가 습관이 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밥 먹는 게 하루 목표는 아니잖아요. 밥 먹는 건 생리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그 일을 오늘 하루 30분 안 하면 굉장히 찜찜해지는 게 목표에서 습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말이죠. 그 일이 여러분들의 몸에 적어도 정착이 되려면 최소 21일, 즉 3주는 쉬지 않고 매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속 3주요. 물론 여기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은 하루 혹은 정말 부득이하게 이틀 빠졌다고 에이 망했다 안 해. 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진 마세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새해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절 한번 믿어보시고 21일 지속하기를 먼저 연습해 보시고요. 또 조금 더 장기적인 방법으로 1년 목표가 아니라 90일 챌린지부터 해보자고요. 2021년 반드시 자신이 세운 그 목표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할 건 결국 마인드와 습관이에요. 혼자 무언가를 잘 지켜내기 힘든 분들께 정말 이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지속, 이 두 가지면 됩니다. 그 이후엔 여러분 게임 끝이에요. 그걸 계속 습관으로 붙이면 물론 여전히 실패하고 낙담한 일들이 많더라도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2021년 잘 준비해봐요. 네, 새해 계획을 제대로 이루는 방법 시민영서로 만나봤습니다. 저와 송스타는 어떤 목표,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을까? 이걸 또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사진이 이게 우리 좀 다이어트 전 사진이에요. 네. 부터를 해야 되는데. 전 다른 것보다도 눈썹 문신이 아직 자리를 안 잡았을 때 앵그리버드. 저는 이 볼살. 아우. 네. 저는 유튜브 선생님 오신 줄 알았어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아, 예. 우리 김현 씨 거부터 한번 네. 볼까요? 제 것도 한번 볼까요? 예, 뜯어보십시오. 자. 아마추어 네. 목신대 추천. 빠밤빰 빠밤빰 한번 그 복싱대에 나가서 제대로 된 정말 주먹을 섞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몸을 좀 만들어서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진짜 와, 정말 입에서 나는 소리가 더 낫습니다. 예. 자, 그럼 송사님. 제가 저도 한번 뜯어볼게요. 70kg대 진입. 제가 지금 발표하신 좀 그렇지만 80대 초반 아닙니까? 네. 이제 안정적으로 70대로 들어가서 건강하게 체중 관리를 유지하는 게 버킷리스트. 아, 예,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 볼게요. 짜잔. 아, 이거 또 이런 또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링에서 런웨이로? 그렇죠. 이거 한번 하고. 송스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하시죠? 네. 자,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아니고 저도 이제 대표님 방송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송 하나 더 주시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방송 좀 키워보겠습니다. 와. 듣기시나 모르겠네. 예. 아니 진짜 송스타님 방송 실력 너무 일취월장하고 있고요. 네. 하실 때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저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네. 피디님 그런 거 어때요? 우리 뉴스 공장 인기 좋으니까 뉴스 맞자 이렇게 해서 여야 정치들 나와서 진짜 싸우는 거야. 난감하네. 심리에 다 걸릴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예, 예. 안 되겠다. 네, 안 예, 예.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네, 김혜임 첫 씨. 번째. 짠. 베스트셀러 작가. 네. 저도 억대 인쇄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항상 인쇄가 들어오긴 하는데 참 그 인쇄가 뭐랄까 휴대폰 요금. 그래도 인쇄 받는다는 게 어딥니까? 예. 아니 고맙긴 한데요. 예, 예. 좀 휴대폰 요금보다는 좀 더 많이 벌어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쇄 받는 분 몇 명 안 돼요. 네. 예. 잠깐. 예. 이거 진짜 송스타님의 가장 첫 번째 버킷리스트. 올해 꼭 해야 되는 버킷리스트입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네. 짜잔! 혼자 뉴욕 여행하기. 뉴욕 가신다. 예. 딱 오늘 의상도 뉴요커 스타일이시네요. 그 알리샤 키스 공연 막 보면 그 브로드웨이 있잖아요. 딱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겨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원래 뉴욕 가는 거였는데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도, 올레길, 완주 다 걸어보고 싶습니다. 좀 잠잠해져서 이 소원 이루셨으면 합니다. 같이 가요, 같이. 아, 싫어요. 뉴욕을 내가 아저씨랑 왜 가요? 아저씨 혼자 가요. 예. 자,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버킷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 한 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2월 달은 또 날짜가 짧더라고요. 올해 28일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늘 궁금한 게 왜 12개월 중에 2월 달만 날이 짧은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혹시 네. 김현민 씨 알고 있어요, 이유를? 저도 사실 모릅니다. 몰라서 시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편하다라는 그렇죠. 하나. 그럼요. 자, 시민들한테. 시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30일과
31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딱 한 달, 2월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한 해의 시작은 1월인데 날짜가 적은 달은 왜 12월이 아니라 2월일까요? 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에 쓰던 달력은 1월부터 10월까지 1년에 10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3월이 당시의 1월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를 살펴보면 2달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로마의 2대 황제 누마 폼필리우스가 2달을 더해 1년을 12달로 나누게 했습니다. 달의 움직임에 맞춰 만들었던 누마의 달력은 1년이 355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짝수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마는 1, 3, 5, 8월에는 31일을, 나머지 달에는 29일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8일을 마지막 12월에 배정한 것입니다. 기원전 4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누마의 달력을 수정합니다. 지구의 공전을 달이 아닌 태양을 기준으로 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1년은 365.251일이었습니다. 그는 홀수달에는 31일을, 짝수달에는 30일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366일이 만들어지죠. 이후 하나의 마지막이었던 12월에서 하루를 빼 29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했죠. 이것이 바로 윤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달의 이름을 율리로 바꾸고 달력을 2달 밀어버립니다. 학설에 따르면 하루라도 빨리 취임하고 싶었던 카이사르가 당시 기준으로 11월 1일에 새 달력을 공포하면서 이날을 1월 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의 11월이 1월이 되고 12월이 2월이 되면서 2월의 날짜가 짧아진 것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음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집권했는데요. 카이사르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해 8월을 본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8월은 30일까지였는데 황제의 달이 다른 달보다 날짜가 적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2월에서 하루를 빼 8월을 31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달력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이것도 참 감정이 다른 것이 어렸을 때는 왜 나이를 이렇게 1년에 한 살씩만 먹는 건가? 좀 빨리 나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떡국 막 3그릇도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던 거 보면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진짜 시간이 빨리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새해가 돼가지고 탁상 달력 딱 올려놓으면은 12개월이 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고민거리만 연초에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제가 송스타랑 가끔 톡을 하다 보면은 뭔가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민에 찌들려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요즘 고민되는 게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송스타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고민 해결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 새해라고 선물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송스타가 갖고 있는 고민을 단전부터 끌어올려 그 고민을 끌어올리면서 자, 정확히 어떤 고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1년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게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은 눈을 감고 쓰다듬으시면서 천천히 페이지를 펼치시면은 송스타의 고민이 이 몸을 타고 전달되고 이 책에 좀 담아져야 돼. 천천히 어루만지면서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눈 떠도 되나요? 이거 보시죠.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예. 굉장히 좋은 답을 해줬어요. 김 MC의 21년도 계획은 어떤 겁니까?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냈던 책들이 뭐 2세가 들어간 것도 있고 7세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진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은 딱 베스트셀러 코너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땡땡 문고 왔을 때 딱 들어가면 현관에 딱 있는. 그렇죠. 고민은 어떤 게 있어요? 21년도 고민은? 바로 그 고민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그러면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이 어떻게 풀어질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네. 되니까 저는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제가 일단은 이 책에 저의 고민을 눌러놓고 눌러놓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 펼쳐요. 네.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쓰면 된다는 얘기네. 아. 쓰면 된다는 얘기네. 예. 김남은 베스트셀러 작가 알아요?
야, 그런데 이런 소품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정보, 바로 정치에 관한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알면 도움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자, 2021년 과연 우리를 둘러싼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20년 그냥 일만 하기도 쉽지 않은 해였죠. 2021년은 부디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도움되는 정책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 하면 2021년 또다시 언제나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우리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사업들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첫째, 실업. 코로나의 영향으로 올해 정말 일하는 우리 분들의 구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아직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은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만 34세이어야만 받을 수 있었죠. 그랬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장되면서 만 69세 이하의 소득, 재산 기준만 해당한다면 일하는 우리 분들은 누구나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고 있다가 바로 1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좋겠죠? 둘째, 주거. 현재 일하며 살아가는 지역과 부모님이 사시는 원래 고향이 다른 젊은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부모님이 원래 집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을 위해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고 해요. 비록 2021년부터 시작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고충을 정부가 인지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금은 반가운 소식일 듯해요. 2022년엔 고향에서 떠나와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너무 좋겠네요. 셋째, 휴가. 내년부터는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지역 간 이동만이라도 다시 자유로워진다면 우리 모두 기차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20대 초반에 내일로 한 번쯤은 다녀와 보셨을 법한데요. 내일로는 국내의 모든 일반 열차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원래는 만 25세 이하의 사람들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이 제한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7일 내내 혹은 선택한 3일 동안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를 탈 수 있는 내일로 티켓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만 25세 이하의 분에게도 혜택은 있습니다. 뉴스라고 해서 보다 저렴한 티켓이 있거든요. 2021년 2월까지는 특별히 뉴스 티켓이 만 34세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상황이 좋아져 다들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새로운 네일로 티켓은 올해 7월부터 판매가 되긴 했었는데요. 우린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네일로 티켓으로 휴가를 떠나보는 걸로 해요. 2021년 새로워진 정부 정책들 때문에 일하는 우리가 휴가도 좀 더 잘 즐기고 실업해도 맘 편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또 주거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빼먹지 말고 꼭꼭 잘 챙겨보는 걸로 해요. 새해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말이 있다면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되겠죠? 그렇죠. 새해는 누구에게나 쉽게 하는 덕담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수동적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누군가가 송스타에게 뭘 복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되잖아요. 예. 아니 왜 남이 복을 주기를 기다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만들자고요. 땡겨야죠, 우리가. 땡겨야지, 네. 땡겨야지.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이 덕담이라고 하는 게 뭐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지 네.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능동적으로 복 많이 지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사만과 함께 덕담도 함께 하는 거죠. 취업 준비 때문에 고민하는 조카가 있다면 그래 취업 준비 잘 될 거야 열심히 해 파이팅 하면서 용돈도 좀 쥐어주고 또한 그 사업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부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래 열심히 해 자네 뭐든 잘 수 있어. 하지만 대출은 안 돼 미안. 보증은 안 돼. 보증은 안 돼. 미안. 덕담을 해줄게. 그리고 시간 됐을 때 소주도 한잔 하고
상황에 맞춘 조언을 해준다면 조금 더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훌륭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춥긴 합니다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죠. 마음은 따뜻해지고 신년인데 뭔가 희망찬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 정보도 챙기시고 또 그런 정보들을 주변 사람들 알려주시면서 덕담도 나누시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개발한 새해 인사말,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로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자, 한절. 나라별 새해 맞이 풍습 알아보기! 총 23개의 나라이고 나라별로 어떤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나라, 한국. 우리나라 한국은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 종로 보신각종을 33번 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신정을 명절로 세다 1989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정을 설날로 개명해 공식적으로 105년 만에 전통 명절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의 새해 맞이는 신사나 사찰을 찾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을 찾아 복과 건강을 비는 하치모데는 일본의 대표적 새해 풍습입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 신사에서 대청소를 합니다. 세 번째 나라, 중국. 중국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한국의 만두와 비슷한 자오즈라고 불리는 교자를 먹으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 인사를 받은 어른들은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준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세뱃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나라, 필리핀. 마지막 날이 되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지냅니다. 그 이유는 새해의 신의 은총으로 좋은 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쁜 건 나가라는 뜻으로 모든 집들이 창문을 열어둔다고 합니다. 1년 12달에 맞춰 12가지 둥근 과일을 먹고 동그라미 무늬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둥근 모양은 번영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라, 미얀마. 지난해에 묵은 것, 잘못,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띵잔 축제를 즐깁니다. 단순히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나이든 어르신들의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잡았던 물고기를 방생하는 등 다양한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나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500년 역사를 맡는 비엔나 소년 합창단을 배출한 나라답게 신년 축제인 음악회로 새해를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걸을 수 없는 돼지는 발전과 전진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돼지고기를 먹거나 인형을 선물합니다. 일곱 번째 나라, 덴마크. 새해 전날 친구, 가족의 집 앞에서 접시를 깨트립니다.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여덟 번째 나라, 프랑스. 프랑스의 새해 관련 미신은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새해 전까지 집에 술이 남아있으면 나쁜 애군이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남은 술을 모두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풍습은 마지막 날 여러 사람이 모여 새해를 기다리다가 새해가 되었을 때 옆 사람을 끌어안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게 풍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크레페를 먹습니다. 아홉 번째 나라, 독일. 독일은 12월 31일을 실베스터라고 합니다. 이 날은 TV에서 방영하는 흑백 영화를 가족과 함께 본 뒤 블라이기센이라는 풍습을 하는데 이 풍습은 숟가락에 납을 녹인 뒤 물에 부어 나타나는 모양으로 한 해의 점을 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에는 모두가 폭죽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열 번째 나라, 이탈리아. 녹두를 넣어 요리한 음식과 발톱까지 보이는 돼지 족발 요리를 즐깁니다. 마지막 날인 31일 밤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만찬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인데 새해맞이 음식으로 이 음식을 먹어야 부자로 잘 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산마르코 광장에서 신년이 되는 순간 키스를 하며 축하합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동부 콩수프를 먹습니다. 11번째 나라, 노르웨이. 아몬드와 설탕, 계란으로 만든 크란 세카지라는 마지펜 링 케이크를 먹습니다. 12번째 나라, 스위스. 아펜첼 마을에서 분장을 하고 마을을 배회하는 축제 질베스터 클라우젠이 열립니다.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바닥에 떨어뜨려
행운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13번째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 푸에르타 덴솔 광장 시계 종소리에 맞춰 포도를 한 알씩 12알을 먹습니다. 로스콘 데 레예스라는 빵에 인형을 숨겨 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행운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14번째 나라 칠레. 묘지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과 잔잔한 음악과 촛불로 새해를 함께 맞이합니다. 15번째 나라 콜롬비아. 여행으로 가득한 다음 해를 위해 빈 캐리어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복을 주는 의미의 렌틸콩을 먹고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16번째 나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볼드랍 1907년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매년 신년이 되는 순간 43m 아래로 볼 모양이 내려옵니다. 남부에서는 검은 콩이 들어간 전통 쌀 요리 호핑존을 먹습니다. 이는 전 지역 새 음식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17번째 나라 영국. 영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새해맞이 축제인 호그마니 축제가 열립니다. 새해가 왔으니 파티하자는 뜻인 이 축제는 각 해 마지막 날 오전부터 시작이 되며 음악회, 불꽃놀이 등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해 첫 방문객이 자신의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첫 방문객에게 돈이나 빵과 같은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게 풍습입니다. 18번째 나라 네덜란드. 새해 첫날 네덜란드의 많은 해수욕장에선 신년맞이 수영대회가 펼쳐집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새해가 밝은 것을 축하합니다. 19번째 나라 그리스. 그리스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실로 피타라는 케이크와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케이크를 만들 때 작은 동전을 넣어주는데 여기에는 동전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비슷하게 아이들은 벽난로에 신발을 걸어놓고 이웃을 찾아다니며 캐롤을 부르는 풍습도 있습니다. 20번째 나라 인도. 인도에서는 새해맞이 기념 축제인 구디 파드와가 열립니다. 이 날은 모든 가족원이 새 옷과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춤과 노래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한 청소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현관 등 생동감 있는 색상으로 복잡한 랭고리 디자인을 그리고 페인트 칠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21번째 나라 멕시코. 특별한 새해 음식으로 포도 12알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10이란 1년 12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멕시코인들은 한 알 한 알의 포도를 먹으면서 새해 소원을 빕니다. 새해에는 집안 구석구석 돈을 감춘 다음 가족들끼리 함께 찾는 풍습도 있습니다. 22번째 나라는 이집트. 인구의 90% 정도가 회교도인 이집트에서는 회교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은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이집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1월 1일을 특별한 날로 보내는 게 유행입니다. 23번째 마지막 나라 파라과이. 새해가 되기 5일 전부터 새해까지는 불을 이용하지 않은 찬 음식을 먹다가 새해가 된 후에 성대한 만찬을 즐긴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정이 되면 폭죽놀이를 하고 0시가 되기 전 오른손에는 7개의 석류알, 왼손에는 노란색 리본을 들고 있다가 새해로 넘어가는 순간 석류를 씹고 리본으로 씨를 감싸 보관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라별 새해맞이 풍습을 알아봤는데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네. 떡국 다들 많이 드시고 네. 건강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하는 대로 사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